사실 오늘 아침에 이 일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암살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소식 때문인데요.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자를 여러 의원들이 받으셨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대표님의 경호를 위해서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김기용 대변인 네. 아주 뭐 수단까지 굉장히 구체적인데 더 충격적인 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HID 707 요원들 오비 요원들 언급을 하면서 이게 개인도 아니고 사실 우리 군이 거론이 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어떤 테러, 예. 그다음에 물리적인 어떤 압박 그런 것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조금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래요? 예. 우선적으로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야 되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신변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예. 경찰에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리기 전에 경찰에 먼저 그렇죠. 알렸어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입장을 내실 때 보면 네. 앞으로 경찰에 뭐 협조를 요청하겠다, 얘기하겠다 그렇게 사후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 이거 뭐지? 네. 그러니까 진짜 위험하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하고 예. 그다음에 경찰에 빨리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암살 테러를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조용히 어떤 수사를 통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제보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막 알린다는 게 물론 경각심을 일으킨 면도 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뭐 다 차치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네. 테러나 암살이나 그런 건 다 반대하고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는데 이걸 이렇게 좀 푸는 게 제가 뭐 약간 의심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에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삐딱하게 볼 수도 있지만 예. 이거를 왜 이렇게 문제를 풀까? 이거에 대한 약간의 의심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HID 707 요원들이라고 딱 특정을 박았잖아요. 네. 오비. 그렇다면 이 부대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예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제보를 누구한테 받았냐? 군 관계자인데 의원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고 여러 사람들의 의원이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이 제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보의 신빙성이라는 건 여러 사람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는데 결국 소스는 한 명이었다는 걸 봤을 때 네. 조금 이거를 조금 너무 크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경찰 직전까지 그래서 지금 신변 보호 요청이 들어왔냐,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 요청이 안 왔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그래요? 예. 들어왔고요. 일단은 계속 이제 기자들이 그걸 물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크로스 체크 해봤냐, 이 제보의 신빙성은 얼마나 되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답을 하다가 결국은 선제적인 예방적인 조치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네. 대표가 작년에 진짜 한번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설 경호원을 쓰고 있어요. 두세 명이 있는데 만약에 총기 테러라면은 보통 사설 경호원들은 또 그 총기를 소유하려면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취재에 따르면은 아직 경찰의 신변 요청은 들어온 게 없다. 그리고 김기용 대변인은 뭐 조심스럽지만 이 시점에 이렇게 좀 공개를 굳이 또 경찰에게 먼저 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알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이미 테러 때문에 예.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테러라는 거는요. 먼저 최초의 어떤 제보가 들어왔을 때 짧은 시간 안에 파악을 네. 하거나 제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돌리는 것이 일종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선제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런 것이고 사실 민주당에 저희가 수사 요청을 안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제가 비서실에서도 일을
인터뷰를 해봤지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어떤 요청 조율을 정도로 공식 요청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상의는 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어떤 사람을 어떤 수위까지 올리는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수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과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정보사와 관련된 분들 이번에도 사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비들 과거에 퇴직한 군인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를 꾸몄다는 것 네. 그리고 정보사가 HRD를 관리하는데 이 HRD가 비상계엄 당일날 선관위 주변에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사람의 목숨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돌다리를 몇 번씩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실 뭐 707 특임단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 부대 어떤 부대인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테러 요인 암살 작전에 특화돼 있고 전시에 북한 수뇌부 참수 작전에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델타 포스와 유사한 이 조직인데 아까 설명해 주신 걸로는 어쨌든 이런 조직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는 게 이게 조직에 대한 사기와도 명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전체적인 군인들의 명예는 실추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707 특수임무단 그중에서도 임무단장이라고 하는 김현태 단장이 계속해서 눈물의 인터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번복하는 모습들을 또 그리고 텔레방이 공개되면서 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증거가 드러난 그런 불명예를 이미 안았기 때문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한 조직에 대한 명예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뭐 충분히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야권 원로 또 한 분이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말라 이런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을 보탰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그 문자를 받았어요. 너 조심해라. 소련 측 권총을 지금 수입해서 암살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마라. 이런 게 왔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뭐 온라인상 뭐 양쪽 대표님들한테 뭐 협박하고 이런 사건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서울청 공공범죄 수사대나 본청 사이버 수사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에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조금 전 2시에도 경복궁역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지사, 임종석 실장 그러니까 비명주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강성필 부대변인 사실 뭐 이렇게까지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위중한 상황이면 이 대표가 좀 외부 활동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짧은 기간 정도는 외부 활동을 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당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테러가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테러범들도 하려고 했다가도 오늘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고 작은 행사가 있는데 이 비명계 주자들과의 만나면 당내 화합을 위한 아주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인데 이것을 연기를 해버린다면 많이 쫄았구나. 민주당이 당황했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지지자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비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진행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위축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그래서 그런지 안 그래도 사실 기자들이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대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대표님 혹시 외부 활동 줄이실 계획 있으십니까? 아직. 자, 그러면 웃고 넘겼습니다. 웃고 넘긴 건데 자, 그런데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에 하나 이 대표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당국과 정부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만큼 뭐 잘 보호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 경고성 발언이고 이런 말도 했어요. 전직 블랙 요원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제보도 받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좀 테러 위협이 크다라는 제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팩트 여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어떤 당국의 어떤 좀 즉시 보호 요청을 좀 강화해달라 요구를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